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은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잠을 자는데 허리 통증이 너무 와 가지고 다리에 막 쥐가 내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났더니 너무 이른 아침이라 주변이 참 고요합니다. 산책을 나온 김에 영상 하나 찍어 보고 그리고 다시 산책을 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베풀고도 욕먹는 경우, 베풀고도 뺨 맞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저희 아이가 23살인데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학업 성적이 나오니까 좀 자신감이 붙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뭔가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원하는 게 있었기에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엄마,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몇 점 맞으면 몇 등을 하면 엄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엄마 나한테 뭐뭐 해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래, 아이가 흥정하라는데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흔쾌히 호응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그 성적, 네가 원하는 그 등수 맞아오면 엄마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너는 엄마가 원하는 걸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가 원하는 성적 등수를 받아오면 엄마는 너를 위해서 너가 원하는 걸 해줄게. 그러나 네가 목표한 달성 못하면 너는 가족들의 네 용돈으로 밥을 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이 자신 있었던 모양입니다. 흔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이가 나름 열심히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적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밥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을 사서 밥을 먹게 돼서 이제 식구들끼리 간만에 외식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외식을 삼겹살을 먹으러 간 거예요. 아들은 이제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했지만 뭐 간단하게 분식 정도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저는 이제 삼겹살을 먹으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삼겹살을 먹는데 문제는 눈치 없는 아빠였습니다. 눈치 없는 아빠가 삼겹살을 먹다가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인상이 딱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딱 굳어진 거죠. 근데 그 굳어진 표정, 굳어진 인상 엄마만 눈치챈 거죠. 아빠는 절대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눈치 없는 동생입니다. 눈치 1도 없는 동생, 아빠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했는데 눈치가 1도 없는 동생은 콜라를 시키겠다 합니다. 당연히 엄마는 콜라를 시켜주죠. 그러니 얼굴 표정 관리가 절대 안 된 거예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막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공아, 너 무슨 문제 있니? 얼굴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정말 눈치 없죠? 엄마는 눈치챘죠.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표정 관리가 안 되는구나. 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구나. 엄마는 눈치챘죠. 그러나 엄마는 이제 모른 척 한 거죠. 일단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는데 그때로 5만 얼마, 6만 얼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가 10,000원, 20,000원, 1,000원, 2,000원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서 그걸 계산하게 된 거죠. 처음에 밥을 먹으러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아빠가 소주를 시키고 아빠가 맥주를 시켰을 때 엄마는 내가 금액이 많이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빠가 맥주를 시키고 소주 시키고 동생이 음료수를 시키면서 이 큰아이 표정이 변하는 걸 보고 엄마는 그 마음을 접었어요. 안 되겠구나. 이 아이에게 밥을 다 먹고 나거든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밥을 먹고 나오는 내내 큰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다 쓰게 돼서 이 아이가 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밥을 다 먹고 가족을 다 집에 들여다 보내고 큰아이 잘공이를 데려다 놓고 오는 길에 얘기를 한 거죠. 잘공아, 흥정은 네가 했어. 목표는 네가 세우고 그리고 네가 그거에 대해서 흥정은 엄마한테 했어. 그래서 네가 목표 달성을 못해서 밥을 샀어. 그러나 사람은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돈을 벌고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내가 돈을 10,000원을 쓰고도 뺨을 맞는 경우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500원을 써도 그 500원 쓴 사람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그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더 귀하게, 더 고맙게, 더 감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 내가 만약에 풍족해,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 사람한테는 10,000원을 써도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 10,000원의 값어치가 하찮은 거죠. 그런데 목마르고 그리고 고달픈 사람에게 500원의 물 한 병을 사준다면 그 사람은 물 사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고요. 그 사람이 감사한 거죠. 이렇게 10,000원을 쓰고도 감사함을 모르고 고마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500원을 쓰더라도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그 값어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된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가 우리 큰아들인 잘공이한테 한 얘기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엄마가 무수히 많이 저희들에게 키우면서 해줬던 이야기인 거죠. 친정엄마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줬던 얘기를 가슴속에 담고 그거를 철학으로 삼고 살다가 내가 또 내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격이 되는 거고 내가 또 배웠던 걸 들었던 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 이 이야기를 내 자식에게 또 그대로 전달해 주고 이야기해 준 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가 만약에 흥정을 해서 너가 가족에게 밥을 사서 베풀었지만 네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 네가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 이거를 순수하게 베풀었다면 엄마는 너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너가 지불한 금액의 2분의 1이든 또는 3분의 1이든 5분의 1을 내가 지원해주고 내가 후원해 줄 수도 있었던 문제였어. 그런데 너는 그 돈을 쓰고도 표정 관리가 절대 되지 않고 그리고 너의 마음 관리가 되지 않고 이게 그대로 표면에 드러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감사함을 받지 못한 거야. 앞으로 네가 자라면서 돈을 쓰거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정말 값어치 있게 쓰고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께서 10 주고 욕 먹는다. 10 주고 뺨 맞는다라고 했잖아요. 주고도 욕 먹는 것, 주고 베풀고도 뺨을 막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키워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마인드맵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해줬습니다. 내 마인드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마인드맵을 빨리 정리하고 싶고 그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빨리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급하고 아주 급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선뜻 그거를 아무 탓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에 내가 경쟁하는 마음이 가지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 가지지 않고 친구에 대한 우정으로 선뜻 그걸 빌려줬다면 이 마인드를 빌려 쓰는 아이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또 그 친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마인드맵을 잃어버린 친구에게 또 다급한 뭔가의 지식이 필요한 그 친구에게 원하는 걸 주면서 찔끔찔끔 조금씩 나눠주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마음 관리 되지 않고 시기와 질투심에 다른 마음이 생긴다면 그걸 받아 쓰는 마음도 역시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를 마인드맵 사건에 있었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순수하게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걸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베푸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건도 바라지 말고 결과물도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베풀므로 인해서 더 좋은 에너지의 긍정의 에너지가 다시 본인한테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떠할 건지,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떤 처신을 하게 될 건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 상쾌한 아침, 주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부터 다시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